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독도 문제에 대해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던 내용을 왜 뉴스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질문에 KBS 보도국은 주요 뉴스인지 몰라서 안 다룬다고 답을 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중요한 뉴스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다뤄도 되는 뉴스인지 몰랐겠죠. 잘못했다간 밥줄이 끊길까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네, 최고의 코너 시사 장악 퀴즈. 오늘은 피자집에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피자집에서 시사 방송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피자집에 대해서 김용민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 최고의 피자 점포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냥 확신하려면. 예, 라피자. 제가 또 이 라피자의 그 위생 상태를 상징하는 이런 모자. 이거 땀을 뭐 이렇게 땀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멋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차고 오늘 여러분 저희는 협찬을 하면 풀 서비스로.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시사 방송 역사상 최초로 피자집에서. 네. 그것도 남자 넷이서. 네. 뭔 짓입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피자 먹는 그 일념으로 왔지. 뭐 출연자 보러 왔겠습니까? 저희 이 방송이 말이죠. 예. 신종 데이트 코스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지난주에. 네. 남자 둘이 왔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작가분께서 전화가 주셨더라고요. 지인을 한 명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작가분이 남자들이 하니까는 남자라고 하니까는 엄청 실망하시더라고요. 실망한 게 아니고 화를 내요.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예. 관계는 어떤 관계시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누구 같이 모이면 누구 씹고 욕하고 이런 거 자주 하는 친구예요. 저희가 오늘 그 라피자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좋은 분들입니다. 정직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만든 피자 못 드셔봤죠? 사실은 피자를 먹으면은 속이 얹히거든요.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협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어봤는데 이 피자 좀 구조가 다릅니다.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갔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칭찬은 아닌가요? 저는 먹자마자 몸에 막 흡수되는 느낌이 달랐어요. 네. 느끼하지도. 게다가 제가 주방까지 다 뒤져봤는데 콜라 사이다 없습니다. 그래요? 유기농 차만 있을 뿐입니다. 좀 아쉽네요. 그거. 예. 근데 정말 이 고객의 건강과 또 이런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간 이후로 여기를 일부러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멀리까지.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13분. 10대분. 생각보다 많지 않군요. 10대분 정도. 하루에 10대분 정도 되는데. 14분 정도. 네. 그래, 이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하루에 10대분 정도.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이게. 안세병원 쪽 있죠? 요즘은 강남 을지병원인가 이름을 바꿨던데. 주소가 여기가 논현동 65에 24. 예, 이거 저 내비 치면요. 내비게이션에 있더라고요. 라피자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탈에서 저도 딱 나와요. 그렇습니까? 지도가. 예. 너무나 접근하기 좋은 곳이고 게다가 강남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심정으로, 선교사의 심정으로 여기서 왔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선교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오지에 같듯이. 예, 오지에 오듯이. 진보 진영의 불모지. 이렇게 하면서 이개척지. 진보 피자를 팔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손 붙잡고 근데 김용민 씨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김용민의 뉴욕타임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청와대로 가시 아니, 어느 동네 사세요? 저 천안 두정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정동. 보통 여자분들 경우 왜 이렇게 멀리서 왔냐 얘기를 하게 되죠. 눈물까지 막 글썽여지면서. 그러나 뭐 천안 가깝네. 셔틀 한번 타면 되겠네. 의정부. 4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 2시간 뭐 그 정도야. 네. 저는 네, 사당에서 왔습니다. 사당. 더 가깝네. 네. 돈 받을까? 문제 풀기 전에 오늘 또 선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개. 네. 우리 최고의 선물 라피자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도 역시 머니플랜의 이용권 아시겠습니다. 카드로 긁으면은 바로 혹은 통장에서 예. 유출되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날아가서 네, 자동으로 가계부가 작성돼요. 네,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머니플랜. 자,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전투형 달빛 요정 프로토타입 A 보내주셨습니다. 2개 보내주셨어요. 오늘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김용철 변호사의 사회평론이라는 책을 오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웃음이 안 되지. 고차원적인 웃음. 시사 상식이 약한 거야. 웃음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라피자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명품 유기농 수제차 리쉬티 이것도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유기농 인증. 미국의 유기농 인증.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은 50km 이내에 농약을 치지 않아야만 인증되는 아주 고품격 미국 유기농.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얘기하는데 그 루시티가 이게 네. 상당히 고급지라고. 네, 그렇습니다. 공정무역 인증. 리시티 이거 아주 훌륭한 유기농차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저희가 특이하게 주방장께서 이렇게 문제를 피자판에 넣어서 가져오시는 특별한 이벤트, 라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시죠. 퀴즈 배달. 예,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번 문제. 자, 놓고 가시죠. 예, 예. 오늘은 얼굴에 나오셔야 돼요.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요미우리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언론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창건 KBS 보도국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2번 인터넷에선 그게 주요 뉴스인 모양인데 그게 주요 뉴스인지는 모르겠다. 3번 우리 사장님이 무척 싫어하실 기사이다. 4번 수신료를 더 내라. 그러면 보도해줄게. 5번 적극 보도하겠다. 3년 후에. 하나, 둘, 셋. 하나, 네. 2번. 2번 정답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습니까? KBS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서 아예 보도를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인터넷은 막 댓글이 막 몇십만 개가 올라가는 기사 이런데 몇십만 개 아니라 딱 10만 개. 몇십만 개와 10만 개는 차이가 엄청나지. 근데 네. 보통 댓글이 많아봐야 10,000개, 그렇죠. 20,000개 수준이거든요. 기사들이 여러 개 합치면 다 몇십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한 기사에 10만 개가 달린 건 네.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역대 네. 최다 댓글 1위는 문희준. 야. 락 자격증 따고 싶다. 이거 32만 개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아닐까. 그 정치 기사 중에는 제가 본 기사 중에 최고 예, 많은 수의 댓글입니다. 그렇습니다. 폭발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공중파에서 이 뉴스를 한다. 특히 KBS에서. 네. 그 주요 뉴스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네. 대통령하고 네. 영국 수상이 만났어. 네. 포클랜드 때문에 전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포클랜드는 이제 우리 땅이다. 근데 영국 수상이 곤란하다. 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뉴욕타임즈에 났어. 혹은 뭐 더타임즈에 났어. 네. 이게 어떻게 뉴스가 안 돼요? 전 세계 뉴스가 되죠. 네. 근데 요미우리가 무슨 황색 저널 찌라시도 아니고 일본의 5대 일간지 하나 들고요. 5대 일간지가 아니라 그 최대 일간지요. 1000만 부가 나가는 한국의 조선일보를 조선일보, 조중동 다 합친 네. 매체 수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뉴스가 아니냐고. 겁나는 거지 사실은. 네. 사실 언론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대응하는 걸 보면은
대단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오면 말이죠. 얼마 전에 경북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구 경북 놈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동관 수석이 말이죠.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했고 형사고소를 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말이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핵관이요? 네, 핵심 관계자 줄여서 핵관이죠. 예. 핵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강남 룸살롱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 이런 설에 휘말렸어요. 이걸 보도한 시비설 의혹 이걸 보도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 고발을 했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우병 의혹을 제기한 MBC PD 수첩 얼마나 그야말로 진을 빼놓고 있습니까? 게다가 또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를 해버리고 말이죠. 예. 난리가 났었는데. 예. 자, 그랬던 청와대가 왜 이렇게 요미우리 앞에서는 그 외신한테 약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 전에 네. 룸살롱에 그 네. 공무원들이 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그 기자 아주 못된 기자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해코지를 했던 그런 우리 정부가 말이죠. 요미우리가 거의 대통령 탄핵의 그렇죠. 탄핵 사안이 되죠. 탄핵 사실이라면. 그런 문제를 갖고 왜 그냥 안 넘어가냐? 그게 신경을 일단락 쓰느냐? 된 문제다. 네. 네. 왜 이렇게들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 이걸 선택적 발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표현은 아니네요. 5초 정도. 야, 어떻게 내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막 흡족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늘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BS에서 뭐 주요 뉴스가 다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낸다는 건 진짜 비겁한 거예요. 네. 사실 비겁한 변명이죠. 네. 정말로 주요 뉴스가 아니니까 못 알아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파란색 집에 사신 분이 언론을 참 잘 장악했구나. 그렇죠. 네. 네. 아니 예전에 개똥녀 네. 지하철에서 개똥녀 그거 인터넷에서 뭐 댓글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주요 뉴스를 다뤘는데 아니 뭐 9시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말이죠. 자사 드라마, 네. 홍보 그런 것도 넣습니다. 그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대답해도 돼요. 네.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 그럼 내가 굉장히 무한해지잖아요. 잘한 거죠. 잘했어. 머니플랜 인간 이용권 선물로. 네. 그냥 줘. 누가 맞췄나? 네. 뭐 아니, 책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게 그런 말이 드는데요. 보기와 다르게 왜냐면 이제 초반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 네, 저기 김영철 변호사가 쓴 사회평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왜 안 웃어? 이게 굉장히 고쳐지는 거야. 아니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번 퀴즈가 2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이번 문제입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또 사고쳤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인 조화로운 삶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바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화로운 삶은 출판사 이름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읽은 것이라며 여러 책을 언론에 소개했는데요. 그 경우가 아닌 책을 골라주세요. 1번 시크릿, 2번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3번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4번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5번 이명박 리포트. 하나 둘 셋. 사단 예. 5번 이명박 리포트. 이거 찍은 거죠? 설마 그런 책이 있느냐 싶어서. 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누가 썼냐면은 김유찬 씨라고 옛날에 그 비서 출신인데 이명박 대통령 등을 졌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책을 2007년 초반에 냈습니다. 고속됐어요. 근데 이게 그 대변인이 이제 이게 뭐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건 발각이라고 하죠. 자기가. 아, 제가 정확한 왜 그 김은혜 대변인이 네. 저런 삶을 출판사 이름인데 책 제목인 것처럼 얘기했는가 제가 뒤져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2008년 초반 주간 한국이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기자가
잘못 쓴 겁니다. 그걸 또 베끼다가. 예, 그걸 베끼다가. 요런 거는 뺑기 쓰다가 예. 뽀록 났다고 하는 거죠. 이건 업무 태만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래 이제 이 책 제목들이 나온 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예. 그 이제 예스24니 뭐 이런 온라인 네. 거기서 이제 명사들의 추천 도서 이런 거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걸 하면은 대선 후보들이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누가 이거 쓰고 있습니까? 이거 다 보좌진들이 써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중 베스트셀러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시크릿 같은 거 좀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시집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시집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라서 불교계의 그 후원을 못 받을까봐 지지를 못 받을까봐 이제 법정 스님 책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법정 스님 그 돌아가시고 네. 네. 입적하시고 요것도 찬스다. 음. 숟가락 얹으려고 하다가 네. 급하게 발각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책 제목 중에 그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요게 서울시장 시절에 예. 그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예. 이제 본인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네. 이런 책을 읽고 있다 예. 하면서 나왔던 책입니다. 이게 예. 제 기억에 하면 예. 이 책이 몇 총을 안 나갔어요, 사실은. 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을 리가 없다. 라는 전제하에 이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당시. 예. 사실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었다고 말하지. 예. 사진을 왜 찍어? 예. 그걸 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책, 그런 걸 보면 저는 예. 확대를 합니다, 확대. 음. 사진을 포토샵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네.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예. 과연 접힌 부분이 있느냐. 예. 제가 표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 왜냐면 책을 읽으면 접어가지고 이게 그렇죠. 이음새 부분이 접히게 돼 있어요. 읽으면 빳빳해. 접힌 부분이 하나도 없어. 완전 빳빳해요. 네. 그리고 책이 빳빳하다 보면은 이 책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게 당연히. 그래서 손가락을 중간에 끼고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있는 상태로. 예. 제가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과 만났는데요. 네. 그 양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네 회사 책을 막 휴가철에 청와대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황당했답니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황당했다는 게 이거 별로 안 좋은 B급 책인데 이거를 뭐 어디서 들은 거겠죠 또. 예. 그리고 휴가철에 이 책을 읽었다 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원래 그 미국이나 예. 또는 프랑스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예. 휴가 기간에 무슨 책을 읽었냐 예. 이게 중요한 가십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음. 흉내를 낸 거지. 우리도 뭔가 읽었다고 하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좀만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말씀하신 책을 공무원들에게 독후감을 써라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자기가 그 독후감 갖고 자기가 읽은 것처럼 얘기해요. 요약본으로. 제가 사실 저 요즘에 그 대학원 다니는데 말이죠. 일주일에 750쪽 되는 그런 책을 읽어오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교수님이 책 매니아예요. 보통 책 매니아가 아닙니다. 이 대체 같은 책인데 번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 읽어봐요. 그리고 어느 출판사께 제일 낫다. 이런 분입니다. 읽은 척 요즘 그 터득하느라고 안 읽었으면서 읽은 척 하느라고 요즘 이제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단가요? 자, 선물. 저는 피자. 피자. 예. 우리 라피자. 드시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문제 쉽습니다, 사실. 예. 자, 3번 문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여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신빙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 신빙성을 잃게 된 것 중에 아닌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1번, 한 전 총리가 곽 씨에게서 골프채를 받았다. 2번, 한 전 총리가 곽 씨에게서 5만 달러를 직접 받았다. 3번, 한 전 총리는 이 돈을 라피자 박스로 받았다. 4번, 한 전 총리가 좋은 자리를 곽 씨에게 약속했다. 5번, 한 전 총리가 곽 씨를 잘 봐달라고 했다. 하나 둘 셋. 3번 이 돈을 라피자 박스로 받았다. 요 재판이 굉장히 골 때립니다. 예.
정말 어, 엽기 재판이라고 아니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줬다고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음. 의자를 줬. 의자에 놓고 갔다. 예. 의자를 구속해야죠 그러면. 의자를 구속하고 네. 의자를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네. 저는 상황이 그렇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뭐 골프채를 직접 가지고 들고 갔다는 사람은 본 사람도 없고 돈을 직접 가져가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입증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또 수사가. 설령 네. 맞더라도 정황을 대입해 보면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5만 달러를 양복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네. 여자분 아닙니까? 한명숙 총리 뭐 안주머니도 사실 뭐 어떻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분한테 5만 달러를 줘가지고 5만 달러 봉투가 여기서 쑤셔넣고 나갔다. 그냥 5만 사람들 달러도 다 아니에요. 예. 3만 달러와 2만 달러 각각 두 봉투에. 예, 두 그래서 봉투. 왜 3만 달러, 2만 달러였을까 예. 했는데 100달러로 5만 달러 봉투 하나에 안 들어갑니다. 예. 꽉꽉 채워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3만 달러, 2만 달러 해놓고 이상하잖아요, 자기들도. 예. 그래서 봉투 하나는 다른 사람 주고 예.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왔다가 예. 근데 이 봉투 3만 달러짜리를 만들어 보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두툼해요. 예. 이게 양복 주머니에 들어가도 예. 굉장히 어색합니다. 게다가 2만 원 두툼한 거를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네. 원래 그 총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핸드백을 예. 보좌진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핸드백을 들고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악수를 해야 되잖아. 예. 의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핸드백을 놓고 이러지 않으려고 예. 핸드백을 보좌진이 들고 있어요. 아예 밖에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복장이 공개됐는데 저게 없습니다. 예. 주머니가. 어디다 넣고 와 이거를. 허벅지 붙이고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보는 눈이 많은 자리인데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받아챙겼다. 그건 웬만큼 뻔뻔해서는 불가능한데. 네. 게다가 뭐 또 골프채를 또 우리 한명숙 총리가 네. 받아왔다. 골프를 치지도 못한 양반. 예. 네. 그 왜 받아요 그걸? 덕을 때리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갑자기 무죄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분위기 감지했나 보죠. 청와대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서울시장 자격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은 발언인데 우선 출처가 없어요. 또 핵관이가 등장했어. 한 핵심 관계잖아. 네.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면 출마하는데. BBK는 뭐야 그럼? BBK.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말이야. 천성만 그 예전에 예. 그 검찰총장 후보자 말이에요. 네. 그 무수한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갔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근데 이유. 골프채를 물론 안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서로 받았다 손 치더라도 네. 골프채 하나 가지고 지들이 말을 걸 지금 주제가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때까지 부동산 투자하고 예. 그동안 그 소위 그 검증할 때 걸렸던 사안들을 생각해 보면 골프채 때문에 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게 참 가소로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숨어서.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이 보통 똑똑해야 검사가 됩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이 이참에 이명박 대통령을 엿먹이려고 말도 안 되는 그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트로이의 목마. 네. 네. 그 지금까지 막 검찰 거의 첩보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첩보 수사 집단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거 충성하는 척하면서 연맥이는 거죠. 예. 사실 저 이번 재판에서 만약에 검찰이 지게 되면은 이건 직접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흐름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게 무죄가 됐다. 네. 그러면 무죄가 될 것을 무리하게 선거 직전에 기소한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야지. 네. 아니 무죄가 됐는데 무죄가 돼도 안 된다니. 어차피 검찰은 아무리 뭐 욕을 먹어도 검찰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욕 먹더라도 타격은 결국 이명박이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이 차원에서 다시는 우리 이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처참하게 몰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살골로. 네, 자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자, 뭐 저 앞으로 이 골프채 뭐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골프채 준 게 맞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럴 생각입니다. 비싼 물품을 사게 되면은 그 점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드러난 게 뭐냐면 이거를 그
곽영옥 씨가 네. 한명숙 총리한테 준다. 네. 이런 뭐 했다. 네. 했다는 증언밖에 없으니까 저도 뭐 이명박 대통령이가 선물하려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사실 검증 가능하지 않은 건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검토되고 있으니까 예. 이분이 이제 그 곽 사장, 곽 전 사장이 횡령을 좀 많이 했어요. 횡령. 횡령을 했다는 건 이제 다른 이름을 대고 자기가 가져갔다는 얘기죠. 예. 제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었다고 봐요. 예. 골프채를 선물하려고 했어. 네. 했는데 한명수 전 총리가 나는 골프도 안 치고 아유 그 성인 고마우니 나 모자 하나 가져갈게. 예. 모자 쓰고 갔어. 예. 회사에는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 네. 골프채 비싼 거 샀어. 네. 가져가는 거죠. 입마이 퍼펙트. 한명숙 써놓고 가져가는 거죠. 어. 네. 그럴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네. 앞으로 그 룸살롱 가시는 분들은 말이죠. 네. 신용카드 긁으시면 이거 다 이명박.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퇴폐업소 유명한 분들. 예. 이명박. 네. 주소 청와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선물. 저 차를 차를.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명품 유기농 수제차 리시티. 예. 미국 유기농 인증, 공정무역 인증. 예. 동안구 평촌동 컬러힐 주차 빌딩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러면 방송을 하게 되면 차와 함께 리시티 저희가 주차장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네. 리시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4번 문제 함께 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진보 인사 100명을 친북 반국가 행위자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고영주 씨였는데요. 이 사람은 1981년 부산 지역 민주 인사들을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 집단으로 매도한 불임 사건의 검사였습니다. 당시 사건의 변호사는 누구였을까요? 1번 박원순, 2번 한승원, 3번 전원책, 4번 노무현, 5번 나경원. 하나 둘 셋. 차 네. 네. 4번 노무현. 이분이 눈치가 대단해 눈치가. 몰랐죠? 몰랐는데 찍었죠? 불임 사건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네,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노무현 기사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게 왜 많이 등장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세무 변호사였는데 부산지역에서 돈을 잘 벌었다고 해요. 잘 나가는. 알고리로 쓸어 담을 정도로 네, 표현에 돈을 많이 의하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임 사건 변호사를 맡으면서 최초로 운동권으로 인권 변호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 사건이 없었다면 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안 했을 수도 있죠. 네.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권 변호사로 이끌어준 분이 있어요. 네. 김광일 변호사라고. 네네. 나중에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을 네네. 하셨던 양반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상해지셔가지고 그렇죠. 민국당이라는 당을 2000년에 만드셔가지고 말년에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기면서 우리가 부산에서 안 되면은 다 영도- 같이 영도 영도 다리에 다리에서. 빠져 죽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로부터 네. 20년 전만 해도 이게 상태가 좋으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불임 사건 그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네. 조작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뭘 엉뚱한 사람을 공산당 빨갱이 이렇게 네. 낙인을 찍은 거죠. 이분이 그때 검사했던 분이 지금 또 진보인사 100명에게 네. 넌 빨갱이야 하면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조작의 추억이라는 그런 말을 또 떠올립니다. 그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함세웅 씨입니다. 네. 백낙청 교수님 아시죠? 유명한 분. 심지어 네. 황석영 씨도 예.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 이영희 선생도. 네. 사실 이분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분들이고 네. 이 위원회는 제가 보기엔 글자 하나 빠졌어요. 국가 비정상화위원회. 제가 보기엔 코미디라고 봅니다. 완전히. 예.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군요. 예전에 그 친일 인명 사전 네. 발간한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자기들도 뭐 해보려고 네. 꿍짝꿍짝 했는데 네. 꿍짝꿍짝 해서 유명한 사람 다 모았는데 네. 다 모았더니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모였어요. 정말 아주 엄선을 해서 예. 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예.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예. 안 뽑아주나 몰라요. 네. 진중권도 없고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는 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네. 아니 사실은 김대중 전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 저희 고영주 위원장이 말이죠. 멱살 잡힐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이 없느냐. 네. 이것 때문에 막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훌륭한 아니 분들이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네. 그거는 차마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네. 자기들도 뺀 것 같은데 저희 노무현 변호사 말이죠.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노 대통령.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기였던 분이 있습니다. 안상수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저희가 오늘 문제에 못 넣었습니다만 지난주 아주 걸쭉한 멘트 하나 그렇죠. 날리셨죠. 네. 예. 김길태 사건이 알고 보면 좌파 정권 10년에 편향된 교육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길태가 교육을 받은 거는 전두환, 김영삼 때. 그때 교육을 받았어. 공교육은 그때 받았어. 김대중 노무현 때 감옥에 있었어. 아니 교정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양반 보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래서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까지 생겨나고 있는 건데 우리 최현희 의원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몰랐던 좌파였다는 건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한마디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맨날 방송에 나온 게 좌파, 빨갱이 이거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전국 왼손잡이들이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실소를 잘하게 했습니다. 실소라도. 예. 다소 허탈한데 허탈해서 웃게 만드는. 이것도 능력입니다. 예.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정말 그 또 만원 아주 탑, 투탑. 예. 또 한 분이 바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예.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서 조인트를 맞고 깨진 다음에 좌파를 정리했다. 이로써 MBC 안에 있는 좌익 빨갱이 80%를 척결했다. 예. 동아일보가 만드는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동아일보 소속이니까 우리 편이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김우룡 이사장이. 그런데 신동아는 달라요 좀. 예. 여기는 조금 좀 굉장히 좀 제대로 의식이 바뀐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신동아는 동아일보 계열이긴 한데 예. 신동아 소속 기자들이 조금 성향이 예. 사실은 진보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미네르바 사건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김우룡 이사장은 마음 놓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인트를 맞고 깨진 다음에 큰 집이 어딥니까 도대체? 청와대겠죠. 당연히. 통상 우리가 큰 집 하면은 교도소 아니면 큰 집은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네. 공통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죠. 몰랐습니다. 예. 예. 자 뮤지컬 하신다고 그랬죠? 네. 네.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예. 네. 노래 한 곡 좀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떠드니까 괜히. 배가 고파져. 예. 거기에 곡들 중에요. 제목이 머리만 있다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머리만 있다면. 노래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거 원래 제 배우는 아니고 제 친구 건데 내게 머리만 있다면 좋겠어. 내게 머리만 있다면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인 안목이 있으시네 이 양반. 예. 네. 노래는 뭐 그저 그랬어요. 네, 원래 제 노래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색다르고 앞으로 우리 예. 출연진들에게는 예. 개인기도 좀 저희가 지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뭔가 받아서. 출중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건 필요 없죠. 예. 네. 괜히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건 너무 재밌게 네. 잘 봤습니다. 예. 자, 마지막 문제 남았나 이제? 머리만 네. 있다면 맞출 수 있는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르가 자를 대고 두 도시 사이에 일직선을 그어주며 노선을 정해줬는데 한 손가락 끝이 자 밖으로 조금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한 구간에서 둥그렇게 돌아가도록 건설됐다. 이건 철도를 건설하는 사람이 차르의 결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세종시를 원한대로 건설하려는 것은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정운찬 총리는 차르를 누구에 빗댄 것일까요? 1번 이명박 대통령, 2번 노무현 전 대통령, 3번 박근혜 전 대표, 4번 정운찬 총리 본인, 5번 좋은 재료만 고집스럽게 쓰는 라피자 사장님. 라피자는 여기저기서 등장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네. 같은 이 보기에 나오셨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시죠. 4번, 네. 5번. 5번. 서비스 정신이 있으죠. 네. 피자 주셨으니까 아, 예.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영광 있으시구만. 예. 네. 정답 네. 1번. 1번. 이명박 뭐? 대통령을 정운찬 총리가 힐라를 냈다는 얘기인데. 아, 이 문제 어렵나요? 이거를 2번.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정답. 2번. 2번. 네. 이게 세 번째 만에 맞춘 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이거 내용을 차르가 예. 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도지하고 쫙 자로 그었는데 보통 우리가 자로 긋다가 보면은 손가락이 볼록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은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뜬금없이 반원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 이거는 황제한테 황제폐하 그냥 이거 일직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역을 못해서. 그렇게 실수한 그대로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정해놓은 원안대로 한다는 건 네. 그렇다는 비유인데 이 그렇죠. 비유가 말이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충청도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랑. 네. 네. 그리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나 이게? 아니에요. 여야 합의해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비유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자르죠, 여기서는. 그렇죠. 자기가 하기 싫어. 혼자 그렇게 네. 마음 먹다 보니까 그 뉘앙스 다시 해보세요. 이거. 하기 싫어. 딱 저렇게 쓸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지금 다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르는 이명박 네,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비유를 하자면 거기다 비유를 해야죠. 네. 네. 그러면 충청도에 네. 오셨으니까 이 정운찬 총리가 나와서 이런 발언 계속 하잖아요. 특히 충청도도 많이 오고. 그럼 뭐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얼마 전에 정운찬 총리가 편지했었잖아요. 네, 편지 썼죠. 네. 등 따시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고깃집 하는데 저 구석에 그 신문 쌓여져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쌓여져 있어요. 보니까 정운찬 총리 편지가 쓰레기통 옆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민심 아닌가. 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군요, 바로. 예. 쓰레기통에 안 넣고 쓰레기통 옆에. 두 번째 편지도 보냈죠. 네. 감사하다고. 네. 아우 지지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쓰레기통 옆에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 편지들은. 예. 혹시 본인도 충청도 네, 저도 충청도 출신. 그럼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한데. 자, 아까 그 노래 다시 한번. 머리만 있다면. 재밌었습니다. 자, 네. 4번, 5번 선물 고르시죠. 피자 또 가져올까? 좋습니다. 예. 자, 라피자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음반. 음반. 예. 이 전투형 달빛 요정 프로토타입 A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네. 시청자 퀴즈 이제 나가야 되죠. 예. 주방장님이 또 그새 또 준비하셨어요.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전에 네. 지난주 시청자 퀴즈 네. 저희가 시청자 퀴즈 때문에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구나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김연아 선수 네. 얘가 네. 움짤이라고 하죠. 네. 막
허그를 거부했던 김연아 선수. 아이고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누리꾼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예.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벼요. 예. 또 이런 표현도 누가 썼더라고요. 개그 프로그램을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그걸 다큐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표현도 멋있고요. 예, 약간 유인촌 장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절대 납득 안 가죠. 예. 자, 제가 참 그 사실은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딸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이 딸의 태몽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꾸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태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꿈이냐? 김연아 선수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아, 그거는 김연아 선수가 고소할 내용입니다. 네. 아이 묻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 예.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해장국 드시던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리에 대신 넣었으면 하는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지난주 그 당첨자. 네. 지난주 당첨자. 시청자 퀴즈. 예,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재밌는. 지난주에 한 40만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오셨어요. 자, 이번 주에 뽑힌 분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연아 선수가 너무 놀라서 포옹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겼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한국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뒤에서 인상을 쓰는 표정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정말 귀엽지만 속으로는 성질 뻗쳐서 정말 코치님 지금 쇠뇌당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위트 있으십니다. 이분이 지금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이모 씨입니다. 예, 이모 씨. 이모 씨 하면은 갑자기 또 핵관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아닌 것 같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이 씨.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께는 삼성을 말한다. 삼성을 말한다가 아니죠. 삼성을 생각한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을 많이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동의 글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개별 연락을 주셔서 몇 분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분 주소를 또 안 적어 보내오셨다고 그러는데 주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이모 씨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재미있는 그런 답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tv@ani.co.kr입니다. 마치기 전에 그렇게 두 분의 소감을 10초 이내로 각각. 10초 이내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했고요. 그냥 남자들이라서 죄송스럽고요. 네. 시사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거를 오늘 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기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아늑하고 좋은 공간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해요. 세계 최초의 네. 피자집에서 시사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주소가 지금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센스 괜찮고요. 주소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피자를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